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7월 25일이고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월요일 발음이 이렇게 어렵다뇨. 여러분들도 오늘 월요일이라서 왠지 좀 뭔가 걸음걸이도 어색하고 피로가 더 심한 것 같고 그런 월요병 시달리고 계신가요? 벌써부터. 자, 출근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지금 열심히 출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미 출근을 해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제작진분들도 열심히 아침부터 고군분투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전부터 여기 또 찾아와 주신 분이 어디 계셨지? 예, 한 분 계셨는데 저희가 지 앞에 원래 이제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조금 더 넓히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오시면 좀 밖에서는 못 보시고 여기 스튜디오 바로 앞에서 저희 방송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7월 25일이고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시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원래 기편집 얘기인데 돌아오시는 날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말씀 미리 전해드리고 곧 오실 거예요. 날짜는 아직 픽스 되지 않았지만 곧 오실 거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역시나 이제 주말 사이에 진행됐었던 뉴욕 시장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는 지금 실적 시즌 맞이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분 모셨는데요. 오늘도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흠 회계사 모시고 애드가 실적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봐야 그 기업의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 봐야 되는데 뭐 웃을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다우지수와 S&P 500도 주말에는 아쉽게도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면 나스닥 4일 만에 하락 마감, 변동성에 대비해야 라고 주제를 설정을 했고요. 지수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저는 이제 4를 좀 염원을 했지만 아쉽게도 4로 마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좋았거든요. 초반에 움직이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줄줄이 미끄러지면서 지수는 3,961포인트 선에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제 컴퓨터가 멈췄네요. 자, 다시 한번 다우지수 이어서 S&P 500 확인해 봤고요. 다우지수는 0.43%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87% 하락하면서 11,83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하락세를 이끌었던 요인은 스냅의 아쉬웠던 실적 발표, 그리고 경제 지표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울한 그런 분위기를 시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경기 관련한 경제 지표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미국의 제조업 또 서비스업 지표들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를 하는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 PMI 예비치가 52.3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게 기존의 전월의 52.7에서 어쨌든 2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더 떨어진 부분이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7월 서비스 PMI 예비치도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7을 기록하면서 전달에 52.7에서보다 더 떨어졌고 또 기본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부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위축세로 돌아선 부분들이 굉장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다시 한번 야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2.7%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던 스냅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맵을 준비했는데요. 맵을 먼저 쭉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빅테크 종목들 가운데서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크게 하락했죠.
구글이 5%대, 그리고 메타도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뭐 그 옆에 버라이즌도 보이시죠? VZ라고 6.74% 하락했고, 통신주들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 이제 왼쪽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4% 넘게 하락했고, 인텔도 3%대 하락, 뭐 퀄컴의 주가도 1%대, AMD도 3% 넘는 하락세 이렇게 보였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계속 하락했었던 IBM은 0.86%,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등의 주가도 하락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1%대, 애플 0.8%.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세 보였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1%대 빠졌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그나마 선방을 했죠. 816불에서 마감이 됐는데 0.2% 소폭 올랐습니다. 자, 내용을 쭉 알려드릴게요. 뭐 많이들 주말 사이에 들으셨겠지만, 스냅발 충격,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나? 일단 스냅의 주가는 39%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실적 모두 부진이 나타났는데, 이유는 애플 iOS 변경과 또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대한 수요 둔화, 그러니까 광고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좀 부진하게 나타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항영 위원님과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틱톡이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이 더욱더 커지면서 그에 반해서 다른 그 경제, 스냅을 비롯해서 뭐 구글도 그렇고 다른 경쟁 업체들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뭐 디지털 광고 매출이 스냅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여전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핀터레스트 주가도 13% 넘게 그래서 하락을 했고, 이런 관련된 종목들 하락을 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뭐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이 발표가 됐고, 분기 손실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가격대가 $50 위였기 때문에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뭔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컨퍼런스 콜도 진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결론적으로 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자, 카드사 중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2분기에 134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2 57센트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못했지만 1% 후반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앞에 저 VZ, 그러니까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예상대로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연간 예측을 낮췄고, 또 스트리트 어카운트에서 추정했었던 14만 4천 명을 먼저 이제 실질적으로 소매 전화 가입자로 예상을 했는데, 나온 수치를 보니까 12,0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슐럼버거, 유전, 장비, 뭐 서비스 관련된 기업인데요. 실적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와 함께 주가는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나스닥 지수의 하락세, 그리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또 빅테크의 실적 발표, 뭐 GDP 속보치 발표, FOMC 회의 결과,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실적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잠시 후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하, 기운을 풀끝나게 할 영약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본황칠 통장어즙 뼈만 넣고 끓인 것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국내산 민물장어를 통째로 넣고 끓여냈다 하옵니다. 어허, 몸에는 좋겠지만 비릴까 걱정이구나. 식전 대보탕의 원료와 함께 제주 보낭치까지 넣어 잡내를 싹 잡았다 하옵니다. 지친 하루를 위한 솔루션, 통장어 한 마리의 아르기닌을 한 포에 담아낸 보낭치 통장어. 배송 메모란에 3%를 입력하면 3포를 추가로 준다고 하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 엑손모빌.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 선박용, 항공용, 산업용 윤활유까지 엑손모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모빌코리아 울산 플랜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윤활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 모빌원, 합리적 솔루션 모빌 슈퍼. 지금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깊은 인사이트 주실 박동흠 회계사 함께합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회계사님 모시고 이제 에드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지금 실적 시즌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이 기업의 실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를 오늘 확인해 볼 텐데 일단 지난번 방송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에드가가 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그 다트. 기업들, 다트. 그래서 그 기업들의 이제 그 모든 중요한 공시들 이제 상장하면은 이제 기업 공개 IPO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그 정보를 다 보여주겠다.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해라. 그럼 이제 네. 어떤 정보를 이제 어디서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다트, 미국은 이제 에드가가 되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 기업들의 결산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월 말이 다 한 90% 이상인데 미국은 좀 제각각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12월 말 법인들 위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 회계 기간이 다른 회사들은 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이제 그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에드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관심 종목이나 투자 종목 검색하고서 작년 날짜 정도 한번 맞춰보면은 이제 대략 언제쯤 나오겠구나 네. 추정은 아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 되게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그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영어 알파벳 뭐 막 뜨던데 네. 뭐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회사 검색하면은 네. 그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니까 8K라고 하죠. 그 8K. 네. 그 이제 보고서 명칭이 기본적으로 10K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번에 네. 말씀드렸던 게 그 이제 우리로 따지면 연차 보고서 그러니까 회사의 연간 자료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질적 정보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분반기는 바쁘니까는 이제 연말에는 좀 풀 버전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네. 기업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10K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기 그 보고서가 정식으로 나오는 건 10Q인데 네. 그거 나오기 전까지 실적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잠정 실적 발표하는 게 이제 8K 안에서 그 어닝 릴리즈라고 하는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테슬라도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 8K 보고서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8K 보고서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뭐 구글이나 엣지에서 이제 에드가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그 에드가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화면 나오는데 네. 그 조금 이제 뭐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써 있죠. 컴퍼니하고 이제 뭐 퍼슨 룩업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하든지 회사 이름을 검색하든지 근데 이제 테슬라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이름 검색을 하면은 되죠. 근데 테슬라라고 쳤을 때 그 밑에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은근히 또 비슷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예, 테슬라 USA는 또 뭐고 테슬라 무비 뭐 이런 건 당연히 거르겠지만 네.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USA라는 회사인가?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어. 회사 이름 옆에 보면 티커가 있죠. 티커가 있는 게 맞다. 티커 있는 거를 치면은 되고 네.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티커 치셔도 돼요. 아. TSLA 치셔도 되고 네. 회사 이름으로 치셔도 되고 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은 뭐 비슷합니다. 여기도 다 잡아주니까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옆에 그 티커 나오는 거 요거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면은 요 화면이 바로 나오는 거군요. 예,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로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회사에 대한 정보 보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제 최근 리포트니까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제 FM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윗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8K 있고 네. 이제 밑 중간에 보시면 이제 10K. 10K.
10K가 있는데 왜 8K는 8K라고 하시고 10K는 10K라고 하십니까? 아 이제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 AK 발음이 좀 어렵긴 하죠. 예, 예, 그렇네요. 생각해 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8K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실적 잠정 실적 리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뭐 합병이라던가 뭐 분할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리포트들도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닝 릴리즈 그 실적에 대한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가장 궁금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예, 보시면은 이제 7월 20날 우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박스 밑에 보면은 이제 7월 5일 날 공시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어닝 릴리즈라고 있는데 네. 차이점은 이제 그 판매량부터 먼저 보여주죠. 생산량 판매량부터 먼저 가장 궁금하니까는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는 뭐 전년도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팔았냐가 가장 또 중요하니까는 네. 실적 일단은 판매량에 대한 집계가 빠르니까는 그거 먼저 7월 5일 날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20날은 이제 숫자죠.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이익까지. 그래서 7월 20날이 이제 그 실적 공시에서는 또 풀 버전이죠. 그러니까는 네. 판매량과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부터 이익까지 해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러면 예. 맨 위에 거를 확인을 클릭. 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클릭하면은 네. 요 화면이 예, 어. 요 화면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미국 리포트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텍스트가 자세하죠. 많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그 다트는 표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이게 어쨌든 뭐 그 미국 스타일이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사실 이렇게 풀어서 써주는 건가요? 네, 이렇게 요약 어떻게 돼 있다. 정보이긴 한데 서머리라고 되어 있기는 하이라이트 서머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비교식으로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는 표로 딱딱 그렇죠. 정리돼서 그래서 뒤에 표로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먼저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이제 요거 딱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서 뭐 이익이 얼마나 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편하니까는 예, 다음 장 가셔가지고 네. 예, 이제 표로. 예, 네. 이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아 근데 이거는 회계사님은 늘 이런 걸 많이 보시잖아요. 뭐 재무제표든 표든 그런 분들께는 표가 익숙하지만 저처럼 표 싫어하고 차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텍스트가 더 편해요. 아 그래요? 네, 텍스트로 뭔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좀 더 편하지. 네. 예, 요 약간 이거는 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좀 있을 맞아요.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로 넘어와서 표를 통해서 저희가 뭘 봐야 하는지 보니까 되게 세부적으로 나오네요. 영역별로. 그래도 또 역시 서머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보여주면은 아마 네. 정말 화를 내실 수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요약 정보인데 위에 보시면은 일단은 뭐 레비뉴니까 매출액이죠.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매출이 크게 세 가지죠. 자동차랑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수익이 이제 그 세 가지 축을 이루는데 사실은 뭐 메인은 자동차 판매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은 이제 마이너한 상황이고 에너지도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위한 시너지를 이제 내기 위한 이제 그 역할이니까는 네. 예, 슈퍼차저를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가장 이제 메인이니까는 이제 자동차 매출액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YOY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1년치 보여주니까는 성장주니까는 실적 성장이 안 되면 사실 이제 주가도 이제 그 또 떨어질 가능성도 높으니까는 예, 주가가 비싼 것만큼 실적도 이제 빡빡 쫙쫙 올라주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보여줘야 되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표로 좀 보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탄소 저기 차량 이제 판매 부분 나오고 이제 오른쪽에는 제가 그 한글로 제가 일단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 그 탄소 배출권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니까는 생산 원가 대비 네. 얼마의 마진을 남겼느냐, 자동차 생산하느라고 들어간 그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매출액이니까는 나누면은 마진율. 아 네. 테슬라는
생산 원가 대비 한 28% 정도의 이제 마진을 남기는구나. 전분기 대비해서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딱딱딱 숫자 밑에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차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자동차 네. 판매 가격을. 실제로 작년하고 이제 1분기 보고서 때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자동차 가격에 대한 정보는 물론 안 나오는데 이제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니까는 매출액 가지고서 판매량 나누면은 판매 가격이 나오겠죠. 평균 가격이 나오니까는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률이 떨어졌으니까는 좀 안 좋아진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어쨌든 주가는 올랐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음.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공급망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는 공장이 엄청난 규모인데 네. 멈췄었죠. 그죠? 음. 그러면은 비용은 들어가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음.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당연히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 시장은 항상 이제 그건 다 알고 있고 네. 미래에 좋아질 거다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는 음. 왜냐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많이 늘어났죠. 공장 2개가 완공되고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떨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일단은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나오는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토탈 요건 이제 다 합친 거죠. 자동차하고 에너지하고 이제 뭐 탄소 배출과 다 합쳐가지고 토탈이고 위에는 이제 자동차만 따로 나눠 놓은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하고 그렇다고 또 요것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토탈 다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오퍼레이팅 결국은 이제 회사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판매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는 판매비 관리비 쓰고 나서 그 이제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판매비 관리비의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영업이익 결국은 이제 사업해가지고 분기에 얼마의 이익을 남겼냐. 네. 그 다음에 역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음. 그래서 역시 이익률도 전분기 대비 떨어졌다. 줄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전분기가 꽤 높았던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2분기 때 생산 차질이 좀 컸으니까는 예, 떨어질 수밖에는 없죠. 네. 근데 그 근데 근데 아무래도 요것도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을 아마 좀 안 하는 게 일단은 생산 능력이 늘어났고 네, 그다음에 네.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음. 아마 좀 보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뭐 이익률 떨어진 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기업들 음. 이제 뭐 거의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네. 영업이익률은 테슬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토요타가 음. 10%로 거의 높았는데. 그러니까 10% 넘는 회사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자동차 보통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7, 8% 하나요? 7, 8%까지는 안 돼요. 아, 그것도 안 돼요? 예, 가장 최악이었을 때가 2%였습니다. 예, 뭐 그러다가 진짜 팔아서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그 없었어요. 말이 예. 현대차한테는 적용이 되네요. 그나마 이제 많이 회복돼가지고 네. 최근에 이제 한 5% 근처까지 올라왔고 아, 예,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안 좋았죠. 이렇게 두 자릿수 나오는 게 정말 이례적인 이례적이죠. 거다. 토요타 이후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외국에도 없습니다. 네. 폭스바겐이나 뭐 다 찾아봐도 없어요. 10% 넘는 데는. 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이게 이제 서머리 내용에 쭉 밑에까지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잘라서 제가 가지고 잘랐고 오신 거죠? 더 긴데 음. 중요한 것만 잘라왔습니다. 네. 이게 참 보실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인가요? 습관이 일단은 뭐 아, 그게 그러면 탁탁탁 눈에 들어오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빨라지겠죠. 속도가. 예, 학습 효과가 붙으니까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 회계사님이 지금 짚어주신 내용 정도만 봐도 된다라는 거죠? 네, 아마 자동차 판매량이랑 매출액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이거 가장 많이 보시니까는 네. 예, 이건 다 보실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거는 제가 제일 늘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순이익 쪽이죠. 네. 넷인컴이니까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이제 이번에 이제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순이익 부분이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98% 늘어났다. 이게 결국 이제 주가 한 10% 이상 끌어올리는 힘이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영업 활동 현금 흐름, 예, 재투자 잉여 현금 흐름. 예. 제가 이제 한글로 바꿔놨습니다. 한글로 그나마 조금. 바꿔놔도 네. 이게 바로 딱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돈 얼마 벌었냐의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회계라는 게 네. 매출액부터 이익이라는 게 음. 돈을 벌었다 썼다의 의미로 정확하게 딱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모든 상거래가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네. 매출 발생한 게 사실 대부분 다 외상 매출. 물론 이제 자동차는 돈부터 먼저 또 들어오는 거래도 많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계약금 걸고 잔금 나가기 하듯이 현금 흐름하고 사실은 손익이랑 딱딱 매칭이 안 돼서 네. 미국 애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가자. 현금 흐름으로 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이걸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보고서들은 오히려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외국 보고서들은 현금 흐름이 되게 강조가 돼요. 네. 그래서 아마존 같은 회사는 10K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열면은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부터 나오는데 아마존은 현금 흐름표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요것만 봐도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일단은 요 밑에 현금 흐름을 좀 넣어드렸고, 네. 근데 아마 가장 이제 언론에서 많이 봤었던 내용이 요 순이익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좀 어필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98% 늘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고,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는 없죠. 매출부터 좀 그 자동차 그 좀 생산 자체에 좀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업이익부터 줄었으니까 다 줄어들 수밖에는 없고, 근데 네. 전년도 대비해서는 뭐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였고, 여기서 이제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위에 있는 그 가로 보시면은 갭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넌갭이 있는데 요건 또 뭐냐라고 또 예,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 근데 요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투자 진짜 미국 주식 제대로 투자하시려면은 갭이랑 넌갭의 차이점. 무슨 개념이죠? 근데 미국 애들도 그나마 또 친절한 게 네. 갭은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FM대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라는 의미고, 네. 넌이니까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왜 기준에 안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일회성 수익 비용들이 있죠. 일회성 비용. 예, 그러니까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분기 또는 뭐 이번 해에 한 번 발생된 거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회계에서는 중요하던 말던 다 보여줘라라는 거고, 투자 관점에서는 일회성은 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빼고 나서 보면은 훨씬 이제 순이익이 더 많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역시 넌갭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위에보다는 조금 숫자가 작게 네. 보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이제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이제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바로 아래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당 순이익 네. EPS도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갭 기준, 그러니까 그 넌갭, 갭 네, 이렇게 다 나와 해가지고 있고. 똑같이. 근데 아마 주식수로 나누니까는 뭐 네. 차이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위에 표랑. 음. 그래서 주식 그 주가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저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는데, 시가총액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거 순이익 가지고 보시면 되고, 네. 주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 뽀개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에드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테슬라의 실적 내용을 세세하게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은 한번 보시고 잘 이해 안 간다면 실적 시즌 돼서 또 보시면 돼요. 그때 돼서 옆에 이제 틀어두시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다른 표가 또 나왔어요. 네. 이건 뭘까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는 판매량에 대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예. 모델별로 생산량, 위에 생산량 나오고 이제 네. 밑에 이제 판매량 판매량. 나오죠. 아무래도 이제 매출액이라는 게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보통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P 곱하기 Q라고 하니까는 네.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려면은 비싸게 팔던가 많이 팔던가죠. 근데 작년에 이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판매 가격을 올렸으니까는 네. 이제 판매량만 늘어나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제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음.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도 줄었고 네. 위에 보시면 생산량도 이제 줄었죠. 줄었고 이유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 오케이 하는 음. 부분이니까는 또 역시 별로 그렇게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또 안 미쳤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상 가동하고 있는데도 줄면은 이제 문제가 성장주 되죠. 성격상 좀 주가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생산량 판매량은 아마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회사가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는 표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 아닌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판매량을 사실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일 네.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숫자들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는 다 보여주는데 뭐 판매량이라던가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거는 자유롭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는 네.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판매량 생산량 가지고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25% 27% 성장했는데 이제 뭐 전분기 전분기 대비는 대비해서는 좀 줄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모델 3랑 이제 모델 Y.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좀 이제 중저가 모델이죠. 그다음에 이제 좀 비싼 차가 이제 모델 S랑 X. 그래서 판매량하고 생산량 보면은 뭐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는 사실은 이제 비싼 거 많이 파는 게 실적에 가장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3하고 Y가 가장 많이 팔리니까는 차이는 근데 좀 YOY로 봤을 때는 생산량도 그렇고 판매 대수의 퍼센테이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세 자릿수네요. 네. 대단합니다. 아까 전에 마진 그 율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테슬라의 그 3천 슬라 얘기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요거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좀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퍼센트는 잘 나오는데 이게 네. 판매량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는 S랑 X를 그러니까 이제 회사도 이제 그 시장을 좀 보겠죠. 이게 네. 잘 팔리면은 집중하겠지만은 시장이 그 정도까지 많이 이제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3랑 Y로만 더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니까는 이제 아마 이렇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성장률로 보면은 이제 S랑 X가 뭐 거의 이제 숫자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이 양을 보면 또 얼마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핵심 모델 위주로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서 네. 숫자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장이죠. 예. 지역별로 예. 몇 대 생산 가능한지.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캐파니까 네. 이제 생산 능력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비교식으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전년도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표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제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올해 그 상반기에 베를린하고 텍사스 공장이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네. 전년도에는 이제 한참 이제 건설 중이었는데 이제는 25만 대 이상 생산 능력을 갖춰가지고 다 더해 보면은 그 생산 능력이 전년도에는 한 105만 대 이상이었는데 이제 올해는 190만 대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는 많이 늘었네요. 예,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가가 지금 어쨌든 성장주니까는 81% 성장했다. 생산 능력 자체가. 네. 근데 예전에 아마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얘기했었던 게 2030년쯤인가 한 2천만 대가 3천만 대 얘기를 또 했었죠. 거의 뭐 기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미래 성장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190만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한 80% 이상 성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산 능력까지 받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쫙 서머리해서 전망을 내놓네요. 네, 네. 가이던스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네.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도 그렇고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기업들. 그 제가 이제 저번에도 미국 기업들이 좀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네. 이유가
일단은 좀 예상치에 대해서 물론 이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은 좀 중요하죠. 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것만 제가 이제 밑줄을 쳤는데 회사도 이제 뭐 표현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기대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연평균 한 50% 정도 딜리버.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은 판매량이 이제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걸로 회사도 기대한다라고 일단 이렇게 뭐 밑에 나오는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것만 일단 밑줄을 쳐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이번 이제 8K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함께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테슬라 실적 뽀개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요걸 가지고 다른 기업을 비교해 보셔도 좋고,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분기도 좋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 발표 내용 나올 때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눈여겨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박동훈 회계사와 함께 에드가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거요? 일론 머스크가 네. 세이게이 브린 구글 공동 창업자의 아내와 네.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지난 1월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누가요? 배경을 보니까 브린. 아, 부인 그쪽 예, 부인이 브린이요. 예, 예, 부인이 예. 아니고 예, 예. 브린이라고 그 구글 창업자가 네. 이혼 서류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머스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요거 CEO 리스크 아닙니까? 그런 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많은 우리 테슬라 네. 주주분들께서 또 네. 워낙에 머스크 때문에 또 이것저것 힘들어 하시니까 또 혹시라도 이게 또 CEO 리스크로 발목을 잡을까 봐. 저도 그 기사를 보긴 봤어요. 네. 탑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주가에 뭐 영향이 큰 영향은 아니다. 아니 그 다행이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쪽 굉장히 사생활을 중시하는 미국 문화로서는 그렇죠. 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년 전에 팟캐스트에서 대마초 피웠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이 한국 오면 잡혀가죠. 그렇죠. 그렇기 미국 때문에 법으로는 아니- 약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중요하고 그러니까 썼겠지만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영향 1도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저의 짧은 시각일 뿐이니까 네. 각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스크 불륜 소식은 큰 영향은 아니었지만 스냅의 하락은 시장에 좀 큰 영향이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상 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스냅 실적. 스냅의 그런 우려되는 얘기 한 3분기 정도 네. 나왔고요. 특히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서 급락하는 것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소위 SNS 기업들이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번에 그 첫 번째 기업이 소위 이제 스냅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어찌됐건 팩트로 보면 스냅이 39%나 주가가 하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냅의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매출의 성장률 이런 것은 상장 이후 최저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도 소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이던스를 제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컸겠죠. 어찌됐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지만 나스닥이 살만 하락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그렇지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이 빠지다 보니까 스냅에 그런 관련된 거 그런 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위 알파벳이라든가 그리고 핀터레스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메타 플랫폼까지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 되겠고요. 어떤 상품 보면 유가는 이틀째 하락하는 반면에요. 또 금값은 또 3일 만에 또 조금 올라가는 3일째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2,100달러 넘었던 근처에 갔던 금년 봄과는 달리요. 지금은 1,700달러니까 금값은 많이 내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뉴먼 코퍼레이션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 베럭골드 이런 것들은 50이죠. 특히 뉴먼 코퍼레이션은 52조 최저가 수준이거든요. 주가 좀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일째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미국 달러가 여하튼 저는 시장의 기본을 지금 바탕을 보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잠시 전에 보여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은 4일 만에 하락했지만 주간 단위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뭐 4%, 3%, 2% 정도 올라갔거든요. 네. 가장 큰 것은 지난주만 보더라도 5일 중에 4일은 여하튼 많건 적건 달러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가 하락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악재죠. 전 세계 악재. 결국 이런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전 세계에서 달러가 강해지다 보니까 소위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훅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그건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줄어들었던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주식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도 멈칫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뭐 다른 유럽 사람들은 마찬가지, 일본 사람 뭐 다 마찬가지 입장이란 말이죠.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살려는데 너무 비싸 멈칫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에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달러로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손해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모두 지금 불안한 그런 거이 되겠는데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에 하루 빼놓고 미국 달러가 많건 적건 내려가는 것은 그나마 시장이 버팀목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단위 기준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승을 모두 했어요. 진짜 금요일만 올랐어도 이 숫자가 확 올라갔을 아니, 테죠. 금요일 전에 보면 이게 나스닥이 5%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4일 동안에 그나마 그래도 2% 이상 올라갔고요. 3% 올라간 건 분명히 호재 인식하는 게 맞겠고요. 네. 앞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주간으로 보면 대부분이 파란 모습 보여줬죠. 주간 단위 사실 기준으로. 구글 같은 경우도 주간 단위 플러스 날 수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금요일에 많이 금요일에 올랐죠. 하락이 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엔 특징 여기 있죠. 많지는 않지만 AT&T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지금 소위 그 순현금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이요. 소위 가입자 증가수 그리고 매출 모두 못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를 모두 빨간 모습.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헬스케어가 왜냐하면 지난주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이 소위 성장 섹터 이런 것들이 좀 반등했거든요. 그럼 초록색이 되겠고 이런 것들. 지난주에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것들이 재미없었어요. 통신이라든가 이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재미없었고 필수 소비재 같은 것도 재미없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스냅의 폭락. 이건 39%. 이건 이제 보이다 요거거든요, 뭐야? 제가 표시하는 걸 까먹었는데 요거 39%. 아, 저 밑에 지금 네. 차트에 네, 요거 딱 요거죠. 빨간 색깔 네, 여러분 제가 핑크색 커서로 좀 보이시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게 거래량이고 지금 주가가 저렇게 9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소위 이런 것들은 이익을 못 얻기 때문에 매출 대비 주가 PSR이라고 많이들 또 선호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주가가 올라가 이런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막 풀 때 보면 이런 것도 막 하는 거거든요. 즉 초기 회사도 이런 것들인데요. 그 PSR 보면 6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요. 24배 갔었거든요. 작년 장장 좋아서 작년 초반에요. 근데 24배 같은 게 지금 4,40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소위 멀티플이 이익에 대한 멀티플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멀티플도 6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요즘은 안 하지만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갖고 지금 홍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누구를 페이스북에 두고 만난 적도 없고 아마 요돈 앵커도 이런 거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가 광고 주면 예를 들어 누구 페이스북에 누굴 만난 적도 없고 인스타그램 누굴 만난 적도 없잖아요. 유튜브 만난 적도 없는데 클릭 몇 번으로 광고를 때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한 30분 정도 자기네가 검토하면서 바로 광고가 돌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스냅의 전략기획 부분 대표라고 금년 총과 작년에 스카웃된 분이에요, 이분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경기 위축하건 반등하건 모두 제일 먼저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디지털 광고 시장인 거죠. 그렇죠. 쉽게 네, 클릭 몇 번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2020년에 팬데믹 진입 때도 그랬고 작년에 회복 시에도 모두 제일 먼저 충격과 회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 전략 기분 기업 부분 대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가 바로 회사에서 스스로 얘기한 거다라고 보셔야 되죠. 이미 사실 이게 한 3주 전에 이미 스스로 이번에도 어렵다고 이미 가이던스를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좀 단자릿수까지 주가가 떨어진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13개 IB가 최소 13군데 IB가 투자 의견을 전부 다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9군데, 8군데가 내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에 모시고요. 그러다 보니 알파벳도 5.6% 떨어졌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7.5%, 핀터레스트도 13.5%가 떨어진 것이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관련된 이제 디지털 광고를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 파이를 많이 틱톡에 빼앗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규모가 좀 팬데믹 이전보다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어쨌든 그래도 좀 좋아지는 실적 분위기를 막 타고 있다가 스냅이 이렇게 확 안 좋자 가장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좀 가장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장은 제가 단순한 이제 강의 차원에서 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의원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템베거를 찾으시잖아요. 10배 올라가는 주식을 찾잖아요. 주식을 보통 분들은 젊은 분들 특히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 이거 뭐 쉽게 여러 번 쉽게 뭐 찾아보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나 뭐 이렇게 분석 블로그 이런 데 많이 써 있을 텐데요. 두 가지만 크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진지하게 보셔도 집중을 보시면 앞서 코너에서 얘기했던 애드 같은 것들은 좀 더 뎁스하게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는 게 그런 거가 되겠고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그 시장 사이즈가 커지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 시장 사이즈는 건 인더스트리 아니면 시장 전체의 사이즈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 한 축이 되겠고요. 또 한 축은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이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지 아니면 커지는 않더라도 완벽한 점유율, 최고의 점유율 50% 이상의 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점유율이 가장 줄어드는지. 그래서 그 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사이즈의 크기. 그의 성장성이 되겠죠. 또 하나는 마켓 사이즈의 커지고 작아지고 아니면 절대적인 차이, 그 방향성이죠.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시장도 계속 커지고 마켓에 대한 점유율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가장 이제 10배 올라갔던 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없던 시장이 열린 것이 전기차 시장이죠.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없던 시장 전체 시장에서 테슬라가 커지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10배 갔던 그런 계기가 된 거가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약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 점유율이 유지가 안 될 거라는 얘기 하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50%인데 50%가 유지가 안 될 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경쟁 업체들이 워낙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면 시장은 커지겠으나 시장 점유율이 약간 줄어. 그래도 뭐 30%도 좋고 20% 좋겠지만 그게 떨어지면서 10배까지는 안 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광고 시장 보면 광고 시장 계속 커지는 건 분명합니다. 절대 규모가 작아지진 않아요. 이번에 스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커지긴 커지는데 그 성장성이 약간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면 이제 한 자릿수로 조금 줄어든다든가. 네, 지금 한 자릿수는 아니지만 모바일 광고 시장 계속 커지지만 점유율이 예전에 성장률이 뭐 80배, 100배 이러던 것들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 되겠고요. 핵심은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죠. 점유율. 그 점유율에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하셨던 바로 틱톡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도 사이즈가 결국 언젠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성장성이 많이 줄어드는 데다가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면 주가는 재미가 없는 거죠. 다만 이게 100% 무조건 이게 시장 성장성 클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성장성이 아주 적더라도 확고한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캐터필러 같은 것들은 확고한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시장 성장성 크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으로 주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카드사 실적 발표 내용 사실 좋았으면은 이전에 뭐 금융주 실적 발표 내용들 반영된 것처럼 좀 많이 올랐을
있었어야 되는데 네.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였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던 기업이 딱 요거 하나였습니다. 아메리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익스프레스가 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슈가 분명히 있죠. 다 있지만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것이 물론 빵이란 것들이 있죠. 그 넷플릭스 이미 나왔고 나머지 것들 이번 주에 대부분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마스터카드랑 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소비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나타납니다. 물론 지난주에 2주 전에 발표 한 열흘 됐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카드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는 좀 많이 회복하다가 올라가다가 결국 한 2% 정도 1.8%로 증언한 금요일 날 마감됐는데 그 실적 자체랑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거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좀 설명드리면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2.4달러였는데 2.57달러로 생각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매출도 조금 5% 정도 더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비즈니스 여행이죠. 그러니까 여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놀러 다니는 여행, 개인 사적인 여행과 비즈니스 트립이 있는데요. 비즈니스 트립이 지금 팬데믹이 처음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여행이 출장 여행이죠. 출장 여행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어찌되었건 미국에서는 개인들도 있지만 비즈니스의 그 법인들 영업을 많이 하는 거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얘기를 보면 비즈니스 여행이 상당히 강한 회복을 보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인 카드 매출이 30%가 늘어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 상반기에 보면 13%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더 크게 늘어났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런데 특히 재미나는 것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세대가 50%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아마 인스타그램 이런 거 보면 인스타그램은 대부분은 먹는 거 아니면 여행 다니는 거, 뭐 예쁜 거 이런 거를 많이들 보여주잖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제 인스타에만 그런 걸 보이는지 대부분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보시면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분들이 보면 대부분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도 밀레니얼과 세대들. Z세대, 맞아요.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낮은 어린 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중반 그 이하가 많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딱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금년 매출 가이던스를 올려놨어요. 18에서 20%가 지난 분기의 예상치였는데 20에서 3에서 25%로 올려놨거든요. 제가 이거는 아메리칸 익스뿐만 아니라 이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한 기업의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마스터카드와 비자의 실적에 관련된 코멘트. 특히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뭘 보셔야 되냐면 국가 간 결제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국내 간이 아니라 국제 간 결례가 늘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수익의 원동력이거든요. 해외 결제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소비에 관련한 또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카드사의 실적 네. 발표 내용 봤고요.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위원님. 글로벌 증시에 진짜 이번 주엔 뭔가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뭐가 많아요. 세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GDP 예비치가 나오는데요. 2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 목요일 밤 9시 반인데요. 이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0.3% 플러스 아주 간당간당하거든요. 골드만삭스 1.6%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마이너스 나면 주가는 목요일 날 밤 크게 떨어질 두 개 가능성. 분기 연속 마이너스 예, 되는 거죠. 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이고 있겠고요. 오히려 플러스가 나면 또 안도 랠리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목요일 날 밤에 상당한 변동성이 됩니다. 오르거나 아래건 보시면 되겠고요. FOMC 미팅은 저는 이번 주 우리 목요일 새벽인데 큰 이슈거리가 안 될 때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80%가 75bp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혹시 100bp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 놀랄 일도 아니고요. 50bp 나오더라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주가는 움직여봤자 목요일 밤 광간은 아닐 거라고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목요일 밤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빅테크 기업들 쭉 다 발표되는데 네. 맞죠. 코카콜라도 있고 비자가 있고 마스터카드 있고 알파벳 그리고 다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 아마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겠고요. 여하튼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의외로 생각보다 평균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가 네. 75%가 이게 기대 이상을 발표하게 했고요. 참고자도 아실 텐데 수치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캡처 떠두시면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딱 원하면 필요하신 거거든요. 딱 요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게 그 이익이 되겠고 주당 이익이 되겠고 매출이기 때문에 요것만 캡처해 두시면 여러분들 주가 판단하시면 이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 근데 대부분 약간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영향은 개별적으로 미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번 주에는 목요일 날 밤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참 목요일 밤, 목요일 오전 방송이 굉장히 스펙타클. 금요일 날 오전이요. 금요일 날 새벽에 네. 냈죠 우리 시간들 보면. 스펙타클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글로벌 라이브. 그렇죠. 예. 쉽지 않은 시장 이번 주 굉장히 변곡점이 될 텐데 그 가운데 있어서도 매일매일 우리 이항현 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 챙겨 주실 겁니다. 기대는 하지 마라. 지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긴장. 하여튼 초긴장에 이번에 변곡점이 클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변동성이 목요일 날 올라가면 떨어지건 뭐 3% 위아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쓱 보니까 김프로님이 아닌 다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라이브 과연 어떤 스페셜한 MC분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